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11월입니다. 2018년도 두 달을 채 남겨놓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말, 과연 연말까지는 좀 가격이 상승해 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감들 갖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오늘의 코인 시황과 가격 그리고 뉴스들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코인360 페이지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강보합과 약보합이 섞인 선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0.13% 기록하면서 6,343달러 선에 거래 이어나갑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이 혼재되어 있지만 역시 오늘도 그 색깔이 짙지는 않고요. 옅은 빨간색, 옅은 녹색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상위 2위, 3위, 4위 코인들은 오늘은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인360 페이지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인 마켓캡에서 보다 자세히 가격대를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오르는 종목은 7종목, 내리는 종목은 3종목입니다. 비트코인과 스텔라, 그리고 테더만이 내림세 기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세 연출 중인데요. 0.11% 오르고 있는 이더리움, 0.42% 오르고 있는 카르다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1%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범위를 조금 넓혀서 10일이 밖으로 넘어가 봐도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오타가 2.6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램은 1.11%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좀 살펴보셔야 할 텐데 코인 마켓캡에 따른 조정된 거래량은 바이낸스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OKEX고요. 하지만 코인 힐스에 따른 거래량은 빗썸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플라이어가 2위, 비트맥스가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29위로 조금 순위가 밀려났죠. 29위에서 0.85%의 거래 비중 차지하면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비트코인의 빗썸에서의 가격 2만원 오른 715만 2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빗썸에서의 가격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에이다와 대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꾸준히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714만원이라고 현재 화면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면서 7천원 상승한 714만 7천원 기록하고 있고요. 가격 상승은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플이나 이오스는 1.9%대 상승하고 있고 종목에 따라서 OST나 파워레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 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돋보이는 상승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CCN은 비트코인의 일일 평균 가격이 작년 오늘보다 0.25% 낮았다면서 장기적인 침체의 대표격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이 예측 불가능한 가격이었다고 비트코인의 10주년을 기념한 기사에서 밝혔는데요. 수요와 거래량 모두가 줄었다는 분석 속에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내고 있는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이유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다른 것에도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에서 다른 곳으로 돈을 쉽게 이동시킨다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 탐색 중인 투자자들의 믿음 부족을 꼽았는데요. 어쨌든 10년 전 처음 거래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비트코인, 10,000비트코인으로 2판의 피자를 샀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낮은 거래량 탓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6,300달러 선의 가격을 앞으로 몇 달간은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CCN의 보도입니다. 만일 앞으로 수일 내에 6,300에서 6,400달러 선에 안착하지 않으면 6,000선이나 6,000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추가로 내놨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면 6,380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6,000과 6,200달러 선 사이에 머문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 속에 하사카라는 한 기술 분석가는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이런 추세로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1월까지도 이런 범위에서 움직인다면 4개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박스권에서 움직인 최장 기간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시세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횡보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이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에 투자할 적기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온 건데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은 사실 좀 늘어난 상황이죠. 뉴웨이브 캐피털 최고 경영자 에릭 캠벨은 오히려 지금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는 알트코인에 투자할 시기라는 역발상을 제시를 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 새로운 DF과 스마트 계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 모네로가 완벽한 개인화를 제공하는 일 등 역할을 하는 알트코인들을 주목해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연간 74% 하락세, 리플의 78% 하락세 등 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하락세를 타면 모두가 알트코인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비트코인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수록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찾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라면 다양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라는 의견 전해줬네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핀테크 기업 투자에 나서면서 그동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워렌 버핏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두 핀테크 기업에 총 6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투자한 기업은 브라질에 있는 지불 프로세서 제작 업체 스톤코, 그리고 인도에 있는 모바일 지불 서비스 업체 페이틈이고요. 각각 3억 달러씩 투자해서 총 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버핏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암호화폐와 핀테크 산업을 향해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조차 될 수 없다. 투자 상품도 화폐도 아닌 쥐약이라고 암호화폐를 평가하기도 했죠.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도 투자를 할 때 코카콜라나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굉장히 전통적인 기업에만 투자를 해왔고 이랬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핀테크 산업에 투자를 시작한 것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비트코이니스트는 투자한 의도가 현재 포트폴리오에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네요.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 중 상당수가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돈 있는 밀레니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에델먼에서 냈는데요. 투자 가능 자산 5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인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인 밀레니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 중 25%는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이외에 31%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밀레니얼 세대는 글로벌 금융을 주도할 세력이 되어가고 있고 이들이 이만큼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9월 리플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10월에는 어땠을까요? 10월 한 달간은 24%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리플은 지난달 리플의 엑스래피드 출시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급상승을 계속한 바 있고요. 한때는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 코인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 10월 초까지 투자자들은 강력한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으로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예상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플이 하락을 시작하자 다시 급락을 시작한 건데, 또 여기에 테더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달러와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더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이 테더를 팔고 최상위 코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리플의 가격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격은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테더의 시장 가치는 어떨까요? 10월만 10억 달러 감소했다는 소식이네요. 이달만 가격은 37% 하락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 3개는 합해서 시가총액 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좀 시장에서 잘 안착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유통업체 JD가 블록체인 리서치 랩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만든 것 자체보다도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비우호적인가 우호적인가라는 입장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비우호적이라는 입장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요. 적어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래 기술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보도에서는 중국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항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텐센트와 바이두, 알리바바 등 기업들이 이 기술에 대한 개발자와 자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의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쉽게 나서지는 않지만, 중국 당국이 이 기술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당국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이고요. 오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거래소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0.64% 상승한 6,295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0.72% 상승했네요. 6,290선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첫날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